화제의 인기 작품 스파이 패밀리. 이 작품은 다양한 매력과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죠. 우선 수십 년간 히트작이었던 만화가를 한 편집자가 끈질기게 케어해서 나온 히트작이기도 하고, 개그, 액션, 치열한 장르를 잘 소화해서 폭넓은 팬층을 구축한 마케팅 사례이기도 하며, 성적 요소, 강렬한 폭력적 묘사 없이 대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 또 하나의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역사입니다. 이번엔 왜 이런 역사라는 매력이 스파이 패밀리의 히로인, 앞만 봐도 모태솔로 같은데 애엄마인 특이한 히로인인 요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파이 패밀리의 히로인인 요루, 작가는 헌터헌터의 광팬이라고 하죠. 작중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동작도 그렇고 독에 내성이 있다는 점으로 밀어볼 때 모티브는 헌터헌터의 키르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연애 경험은 없어 보이는데 27살의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특이한 케이스죠. 본명은 요루 브라이어, 결혼 후 요루 포저. 그녀는 시청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은 가든이란 조직에 소속된 암살자입니다. 이화에서 홍조를 띄운 채 암살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무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사용하는 단검의 이름은 스틸렛이라고 해서 찌르는 용도의 서양식 단검입니다. 장미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를 갖고 있죠. 가시공주란 이름답게 그녀는 찌르는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틸렛은 12세기의 독일, 영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럽에선 사슬 갑옷이 주로 활용되었기에 사슬의 틈 혹은 관절을 노리는 무기로 사용되었죠. 이 작품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독일, 영국의 접범을 해서 많은 모티브를 따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린 무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보다 보니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 단순히 독일과 영국의 이미지를 따온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배치해서 녹여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점을 떠올리고 무기를 보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후의 내용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제 생각과 추리를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요루 포저. 보통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하죠. 특히 만화에서는 잘 설계된 캐릭터일수록 그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경우가 제법 많지요. 요루는 일본어로 요루라고 있는데요. 요루는 일본어로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밤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여신 뉴크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동생 유리는 눈알 여신이라고 부르죠. 죽음을 불러오는 암살자이자 밤의 여신. 아마 이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브라이어는 가시라고 합니다. 코드네임이 가시공주인 이유죠. 작가는 공식적으로 요란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하지만 로이드의 코드네임이 밤의 전 단계인 황혼인 것으로 밀어볼 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동생인 유리의 경우에는 유리하다 또는 밝혀내어 분리한다는 유리와 발음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유리의 소속은 국가보안국이죠. 그는 스파이를 밝혀내어 사회에서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유리라는 이름이 독일에 존재하긴 하지만 요루와 연결지으면 중의적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일본이란 키워드에 꽂히다 보니 게다가 둘 다 독일에서 드문 흑발이다 보니 그녀의 무기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설정상 슬래시 맞긴 맞는데 정작 모양은 동그란 원형 고리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상 활용 묘사도 닌자의 쿠나이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단순히 독일, 영국의 그것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 인물, 지역의 사건도 놀랄 정도로 잘 녹여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남매의 이름만 일본어로 의미를 가진 것도 그렇고 그녀의 무기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서 유독 일본인을 떠올리는 것이냐? 단순히 일본 작가의 작품이라서? 저는 작가 본인이 일본인이니 일본적 요소를 차용할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들에게서 일본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2차 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추축국은 삼국동맹을 맺고 이후 여러가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외교관, 유학생, 예술가 등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독일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독일에 갔지요. 하지만 1941년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현지 일본인들의 상황이 급변합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바닷길과 육로가 모두 끊겨버리면서 독일에 체류하던 일본인들이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한 것이죠. 당시 독일에 갇힌 일본인들은 약 900여 명. 그만큼 당시 독일엔 일본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독일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 전쟁 개전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도고 시게노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독일 여성인 에디타 데 랄란데와 1921년에 결혼했고 1923년 두 사람 사이에서 딸 도고 2세가 태어납니다. 2세는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와 함께 일본에 건너왔으며 전형적인 독일, 일본 혼혈 2세로서 양국의 문화를 모두 경험했지요. 피아니스트 후지코 해밍은 1932년 베를린에서 일본인 피아니스트 어머니와 스웨덴인 건축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순수 독일인은 아니었지만 나치 독일 치하의 베를린에서 생활하다가 전쟁 직전 일본으로 건너왔죠. 하지만 이들은 운이 좋은 편이고 일본 경제신문의 특집 기사에 의하면 최대 900여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독일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다만 유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벌이던 독일이 일본인에겐 관대했는데요. 당시 독일 정부는 일본인들을 명예 아리안으로 지정하여 유대인과 달리 차별하지 않고 결혼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베를린, 함부르크 등지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았죠. 다만 나치 당국이 독일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일반 독일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지는 않았고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삼국동맹은 군사, 정치적 동맹이었지 일반 국민의 이주나 정책을 장려하는 이민 정책은 아니었기에 대부분 군인, 외교관, 유학생으로 임기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또한 고립되었던 그들은 2차 대전 말기 베를린이 소련군에 전용되기 직전에 일부는 남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피난을 갔고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후에 일본으로 송환되었지만 개중엔 베를린 공방전에 휘말려서 사망했거나 소련군에 억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인과 독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존재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으며 그 수도 적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이들은 이후 독일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이후에 이민, 주전 파견이 진행되었다고 하지요. 단 앞서 말씀드렸듯 요르가 혼혈 2세란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 추측일 뿐 요르가 일본인이라고 작가가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저 작중에서 요르가 속한 가든이란 조직이 워낙 수상쩍은 데다 부모도 친척도 없었던 요르 남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녀의 스텔레시 쿠나이와 많이 닮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작가가 당시의 역사, 사회상을 많이 공부하고 훌륭히 녹여냈음을 감안하면 요르 남매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 낳은 혼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앞에서 전후 일본인 피난민들이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로 피난했다고 했죠. 작중에서 요르의 출신지는 닐버그로 나오는데요. 작중 도시 베를린트가 베를린임을 감안하면 닐버그는 발음이 비슷한 뉘른베르크가 모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실제 역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남쪽이라 피난처와 가깝죠. 또한 작중 배경은 냉전시대입니다. 27세인 요르가 태어난 해를 1940년대 초중반이라 가정하면 태어난 시기가 얼추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르와 유리의 부모님들은 베를린 공방전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겠군요. 뭐 이것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지만요.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르는 사람을 찢습니다. 그리고 곰도 찢습니다. 그런 부인을 감당해야 하는 로이드의 명복을 빌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